인류 제국의 최고 정예이자 황제의 개인 경호부대인 아뎁투스 쿠스토데스. 1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 제국의 심장을 수호해온 이 황금의 거인들을 상징하는 워기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제식 무장이자 직위의 상징이기도 한 가디언 스피어입니다.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이 무기는 파워 글레이브와 고도로 발전된 통합형 볼터 화기를 결합한 강력하고 독특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커스토디안 가드의 손에 쥐어지면 거대한 크기가 무색할 정도로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적의 공격을 받아치며 격렬한 공방을 펼칠 수 있죠. 드물게는 볼터 대신 컴팩트 멜타를 장착하기도 하고 기술 암흑기의 유산이자 아드라틱 웨폰의 일종인 아드라틱 디스인테그레이션 비머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오직 홀리테라에만 존재하는 이 무기는 물질의 결속을 끊어내 대상을 잔상만 남긴 채 증발시키는 강력한 특수 보조 무기죠. 오늘은 기계적 효율성과 전술적 범용성이 정점에 달한 무기 가디언 스피어의 공식 설정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디언 스피어의 기록입니다. 가디언 스피어는 통합전쟁 시기부터 아뎁투스 쿠스토데스의 주력 상징 무기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술적 목적에 맞춰 다양한 변형 모델이 제작되어 제국의 적들을 심판해왔죠. 그럼 전장에서 활약한 가디언 스피어의 대표적인 종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스토디안 가드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적인 형태의 무기입니다. 글레이브 칼날을 둘러싼 강력한 역장은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마저 단 일격에 두 동강 낼 수 있는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원거리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2연장 볼터 무기인 볼트 캐스터가 내장되어 있어 배신자와 이단자, 외계인의 위협을 손쉽게 베어내면서 동시에 맹렬한 화력을 퍼붓습니다. 기술의 암흑기 유산인 아드라틱 무기 계열을 내장한 가디언 스피어입니다. 황제의 가문에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간직되어 온 무기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지향성 에너지 분해 광선을 발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타라나토이 계급의 중무장 충격 부대가 사용하며 이 유물은 오직 가장 치명적인 적을 상대할 때만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볼터 대신 특수 보조 무기를 결합한 변형 모델입니다. 치명적인 멜타빔을 투사하는 소형 멜타 화기가 이식되어 있어 중장갑 대상을 상대할 때 압도적인 위력을 보여줍니다. 쿠스토데스의 무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치명적으로 제작된 예술품입니다. 장인의 정밀한 공정으로 제작된 맞춤형 패러건 볼터를 내장하고 있죠. 이 전설적인 무기들은 아뎁투스 쿠스토데스의 1만 명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은 쉴드 캡틴들과 트리뷴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컨템터 아킬루스 드레드노트의 뛰어난 민첩성과 강력한 힘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가디언 스피어 모델입니다. 드레드노트의 압도적인 출력으로 이 육중한 창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전장의 모든 방어선을 무력화합니다. 각 드레드 스피어에는 원거리 사격을 위한 레이저 웨폰 계열의 코르베 라스 펄서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 스피어는 본래 황제의 친위대만을 위한 성물이지만 제국의 정예 외계인 사냥 부대에서도 이 무기의 변형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스워치 챕터의 워치 마스터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가디언 스피어, 바로 비질 스피어입니다. 이 무기는 데스워치 내 고위 아스타르테스 장교들, 즉 데스워치의 워치 포트리스나 본부 시설의 지휘관 역할을 맡은 워치 마스터들이 다룹니다. 정예 전사들이 들고 다니는 이 전설적인 무기들은 그들이 인류 제국의 파수꾼임을 증명하는 상징이기도 하죠. 이 무기가 타 조직의 장교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제국 내에서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커스토디안 가드의 가디언 스피어와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지만 데스워치의 특성에 맞춰 특수한 볼터 탄환을 발사하도록 개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탄환에는 목표물이 극도로 기피하고 금기시하는 치명적인 물질이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워치마스터가 전선에 합류하면 그는 차갑고 정밀한 손길로 적을 베어내며 수많은 외계 괴물과 폭군들을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가디언 스피어는 단순한 냉병기와 화기의 결합을 넘어
인류 제국 기술력의 전성기였던 과거의 영광과 황제를 보좌하는 친위대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창끝에서 번쩍이는 파워필드의 위력과 내장 화기의 맹렬한 화력은 1만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류의 영토를 침범하려는 적들에게 가장 확실한 심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뎁투스 쿠스토데스의 상징 무기 가디언 스피어에 관한 설정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방문하셔서 다른 설정 영상들도 천천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설정맨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폴아웃 시리즈를 상징하는 거대한 마스코트이자 황무지인들의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영혼의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존 칼렙 브래드 버튼이 개발하여 2077년 핵전쟁 전후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탄산음료 누카콜라이죠. 독특한 로켓 모양의 유리병 디자인과 특유의 강렬한 청량감, 그리고 무엇보다 마시는 순간 온몸으로 퍼지는 미량의 방사능이 특징인 이 음료는 대전쟁 이전 미국의 음료 시장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독점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문명이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황무지에서도 여전히 썩지 않은 채 발견되며 생존자들의 목마름을 달래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음료의 뚜껑인 병뚜껑은 문명이 사라진 세계의 표준화폐로 유통되고 있죠. 오늘은 전 세계를 중독시키고 멸망 이후의 세계 경제까지 뒤흔든 누카콜라의 여러 종류를 크로스 체크된 정밀한 기록으로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누카콜라의 기록입니다. 누카콜라는 2044년에 최초로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조사인 누카콜라 코퍼레이션은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 경쟁사들을 압도하기 위해 기본형 외에도 상식을 파괴하는 다양한 맛의 변형 제품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부터 황무지에 현존하는 누카콜라 제품들을 개별로 세밀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먼웰스부터 모하비 황무지까지 미국 전역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전설적인 기본형 제품입니다. 독특한 갈색 청량 음료로 17가지 과일 에센스가 결합한 특유의 풍미를 자랑합니다. 마시면 약간의 방사능이 차오르는 대신 체력과 액션 포인트를 동시에 회복시켜줍니다. 맛과 칼로리를 대폭 줄여 전쟁 전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층을 공략했던 제로 칼로리 계열의 변형 모델입니다. 회복 효율은 기본형보다 낮지만 성인병을 걱정하던 대전쟁 전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리지널 출시 이후 등장한 체리향 함유 제품입니다. 본래 경쟁사였던 머레 베리 체리 소다의 레시피를 인수한 뒤 누카콜라 브랜드로 재출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반형보다 붉은 빛을 띠며 회복 효율이 약 2배가량 높습니다. 영롱한 보라색 빛을 띠는 포도맛 변형 제품입니다. 이 음료 역시 외부에 조니챙의 레시피를 인수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레이프 펄 소다라고 하며 누카 체리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작 단가 때문에 약간 레시피를 바꿔 단가를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일반적인 누카콜라들과 달리 체내에 누적된 방사능을 대폭 감소시켜주는 독보적인 효능을 자랑합니다. 맑으면서도 탁한 주황색을 띠는 오렌지향 에디션입니다. 탄산음료임에도 불구하고 황무지의 치명적인 위협인 방사능에 저항할 수 있는 일시적인 방사능 저항력을 제공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강력한 경쟁 음료였던 선셋 살사파릴라를 견제하기 위해 루트비어 풍미로 급하게 출시한 맞춤형 대항마 제품입니다. 다른 누카콜라들과 달리 방사능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에팔레치아 지역의 특산물인 100% 현지 크랜베리를 배합하여 만든 정취 있는 플레이버입니다. 가볍고 청량한 맛과 함께 마신 생존자들의 집중력을 높여 일정 시간 동안 경험치 획득량을 늘려주는 특수 효과가 있습니다. 전쟁 전 말기에 등장한 포카 플레이버 제품입니다. 마실 때마다 체내에 무작위적인 이로운 효과를 제공하는 기묘한 탄산 감각을 자랑하며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누카콜라 코퍼레이션의 기술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들은 음료 자체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직접 첨가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프리미엄 한정판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엄 라인업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주로 소비되던 고급 한정판 음료입니다. 투명하고 영롱한 바닐라색 내지는 연두색 발광 효과를 내뿜는 것이 특징이며 마시는 순간 폭발적인 양의 액션 포인트를 광속으로 충전해줍니다. 쿼츠와 마찬가지로 서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황금빛 오렌지색의 한정 음료입니다. 병 자체가 강렬한 황금색 화염처럼 빛나며 누카콜라 라인업 중에서 스팀팩을 능가할 정도로 순수 체력 회복 기능에 극도로 몰두한 전술적 제품입니다. 성인 소비자를 타깃으로 삼아 라벨부터 고풍스럽게 디자인된 변형 모델입니다. 실제 럼주를 배합하여 알코올 도수가 무려 35도에 달하는 탄산주이며 마시면 힘과 지구력이 증가하지만 과용 시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 있는 하드 드링크입니다. 누카콜라 기술력의 치명적인 최상위 정점입니다. 출시일인 2077년 10월 23일 당일 핵전쟁이 발발하여 비극의 상징이 된 음료죠. 표준형보다 카페인과 칼로리를 2배로 높이고 군용무기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방사성 동위원소 스트론튬 90을 첨가하여 영롱한 형광 푸른빛으로 강렬하게 발광합니다. 엄청난 회복 속도를 보장하지만 그 대가로 높은 방사능 스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식 유통된 라인업 외에도 역사 속에 파묻히거나 핵전쟁 이후 황무지 생존자들에 의해 특수하게 개조 및 제조된 변종들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그 라인업들을 알아보죠. 대전쟁 직전 레몬과 라임 향을 베이스로 개발되어 최종 승인 대기 중이었던 투명한 시제품 음료입니다. 아쉽게도 대전쟁이 발발하면서 정식 출시되지 못한 비운의 에디션입니다. 과거 분쟁 지역이나 특정 인카운터에서 발견되던 특수 변종들입니다. 특히 옐로우 변종의 경우 정식 생산품이 아닌 황무지의 악질적인 변절자가 오줌을 채워넣은 악명 높은 불량품 유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전쟁 이후 에팔레치아 황무지의 생존자들이 치명적인 전염병인 스코치드 역병을 막기 위해 누카콜라 제조 공정을 해킹하고 자신들의 항체를 결합해 만들어낸 생존용 치료 약물 변종입니다. 누카 샤인은 누카콜라 퀀텀과 핵폐기물이 혼합된 높은 도수의 증류주로 2076년 11월 볼트텍 대학교의 에타 사이 엡실론 타오 형제회 소속인 루이스가 만들었습니다. 마시면 일시적으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름이 끊기며 기절해 황무지 임의의 장소로 사출되는 정신나간 부작용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누카콜라는 오리지널부터 최상위 퀀텀 그리고 황무지인들이 직접 개조한 백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독창적인 종류들을 자랑합니다. 이 라인업들은 핵전쟁 이전 인류가 구가했던 자본주의의 풍요와 탐욕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파멸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유산입니다. 멸망한 세계의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컬러풀한 광채와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는 병뚜껑 소리는 문명이 사라진 황무지의 잔상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폴아웃 세계관의 상징적인 음료 누카콜라의 공식 설정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방문하셔서 다른 설정 영상들도 천천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설정맨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끝없는 전쟁과 가혹한 노동이 이어지는 인류 제국. 이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수조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정신을 간신히 붙들어주는 각성 음료가 있습니다. 강렬한 카페인의 각성 효과, 해독 과정을 거친 팔아먹신 화합물, 그리고 특유의 씁쓸한 풍미를 담아낸 제국 공인 기호품. 은하계 저녁에 아침을 여는 이 검은 액체의 정체는 바로 리카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검은 연료 리카프에 담긴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리카프의 기록입니다. 리카프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나 차와 유사한
무알콜 각성 음료입니다. 제국 전역의 아그리월드에서 재배되는 토착 식물의 잎이나 원두를 건조하고 갈아서 만드는데 행성의 대기와 중력, 토양 환경에 따라 그 맛과 성분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 음료를 즐기는 방식에는 제국의 가혹한 계급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리카프가 제국민 대부분에게 사랑받는 음료라 할지라도 제국 최상류층에게 리카프는 그저 쓰레기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이들은 오직 극소수 최고위 층에게만 허용되는 귀한 진짜 커피만을 즐기며 리카프 따위는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하이브월드의 부유한 엘리트들은 리카프 특유의 강한 쓴맛을 누르기 위해 야무넛이나 레코 같은 고급 향신료를 첨가해 유려한 풍미로 다듬어 즐기기도 합니다. 하이브월드 하층부의 노동자들에게 배급되는 것은 오직 각성 효과에만 치중한 저급 합성 분말 가루뿐입니다. 맛이 매우 쓴 데다 탁하고 설탕도 없는 무가당 리카프를 수년간 마시다 보면 치아가 갈색으로 변색되는 부작용까지 겪게 됩니다. 커미사르 가야파스 케인의 소설 리카프 한 잔이나 제국 군수 매체 레지멘탈 스탠다드에 자주 등장하듯 리카프는 가드맨들이 혹독한 경계 근무와 행군 속에서 피로와 공포를 잊게 해주는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급 사정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공급이 중단되는 비운의 품목이기도 하죠. 보급이 완전히 끊기면 아뎁투스 메카니쿠스의 승인하에 연대 폐기물에서 카페인을 무려 7번이나 재추출해서 우려내 마시기도 합니다. 특히 무니토론 병기본에 나와 있는 공식 리카프 조리 6단계 지침은 제국군 특유의 기이하고도 팍팍한 군유를 잘 보여줍니다. 바닥에 묵은 갈색과 녹색 슬러지가 깔려 깊은 풍미를 더해주는 씻지 않은 주전자를 준비합니다. 행성의 중력과 대기 밀도, 고도를 고려해 물에 끓는 점을 정확히 계산한 뒤 물을 끓입니다. 보급받은 리카프 첨가제를 준비합니다. 단, 무니토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의 물품을 첨가하다 적발될 경우 군법에 따라 즉각 처형되며 리카프 역시 몰수됩니다. 정식 침수 용기가 없다면 보급형 가드맨 양말을 거름망으로 대체합니다. 리카프가 우러나는 동안 황제 승천 만트라 113구절을 차분히 낭송합니다. 완벽하게 우려진 리카프 한 잔을 감사히 즐깁니다. 전선에서 마시는 즉석 리카프 외에도 폴리안이라 불리는 기이한 붉은색 리카프도 존재합니다. 달콤하고 끈적한 질감을 지닌 이 음료는 마신 사람을 강제로 잠들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유의 기괴한 맛 때문에 구역질을 느끼는 가드맨들도 많습니다. 리카프의 재미있는 점은 이 검은 음료를 바라보는 외계인들의 반응입니다. 네크론의 트라진과 오리칸이 인간들의 관광 행성에 잠입했을 때 오리칸이 인간들이 열심히 마시는 검은 액체의 정체를 묻자 트라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카페인을 우려낸 물이다라고 답했죠. 이를 들은 오리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미친놈들이라며 혀를 찼다고 합니다. 결국 리카프는 씻지 않은 양말에 우려 마시는 비참한 하층민의 생존 음료부터 상류층의 화려한 향신료 블렌드까지 인류 제국의 극심한 계급 격차와 생존 방식이 그대로 투영된 매개체입니다. 혀끝을 자극하는 씁쓸함과 뇌를 깨우는 강렬한 각성. 리카프는 가혹한 은하계의 현실 속에서 수조 명의 신민과 가드맨들이 제국이라는 거대한 소모전의 기계를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검은 연료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워해머 40K의 제식 기호품 리카프에 관한 설정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방문하셔서 다른 흥미로운 설정 영상들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설정면의 지시하에 서비터들이 생성한 다양한 시각 자료들은 인스타그램 서비터의 기록 보관소에 차례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시각 자료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인스타그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설정맨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인류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리만러스 전차의 프로메슘 연료만이 아닙니다. 은하계 전역의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수조 명의 아스트라 밀리타룸 장병들의 위장을 채우는 한 덩이의 식량이야말로 이 비정한 제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에너지원이죠. 데파르트멘토 무니토룸의 혹독한 군수보급 체계 아래에서 가드맨들에게 제공되는 전투 식량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미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직 황제의 이름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칼로리이자 비정한 영양소 아스트라 밀리타룸 레이션의 설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밀리타룸 레이션의 기록입니다. 표준적인 무니토룸 보급 규정에 따르면 최전선의 가드맨들은 고강도 작전 시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전투 식량 팩을 보급받습니다. 보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탈수, 압착 후 진공 포장된 이 건조 식량들은 고무나 마분지에 비유될 정도로 입에 맞지 않지만 물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생존의 필수품이죠. 지금부터 전선에서 보급되는 가드맨들의 대표적인 식량 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병들이 접하는 가장 보편적인 주식입니다. 제국의 주요 가축인 그록스 고기를 가공한 슬라브와 곡물 및 시리얼 성분을 널빤지처럼 압착시킨 클라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이브월드의 노동자나 하층민들이 먹는 유기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영양죽과 죽은 이들의 유해를 정지하여 만든 악명 높은 시체 전분까지 전투 식량의 단골 재료로 쓰입니다. 때로는 엠불 고기 같은 이국적인 식자재가 보급되기도 하죠. 마차리안 구역에서 주로 보급되는 이 식량은 포장에 다양한 맛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를 취식한 병사들은 하나같이 퀴퀴하고 먼지 냄새 같은 맛이 난다고 불평하는 저품질 보조 식량입니다. 표준 전투 식량 중 가장 독특한 별칭을 가진 메뉴입니다. 고추 기반의 붉은 양념과 콩과 고기를 섞어 젤라틴화시킨 페이스트 형태입니다. 한 입만 먹어도 순간적으로 체온이 올라 추운 행성에서도 온몸이 따뜻해지는 특징 덕분에 장병들 사이에서 즉발사기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 맛이 워낙 매콤하고 강렬해서 살면서 처음으로 이를 먹어본 어느 아데타 소로리타스 대원이 한 숟가락 입에 넣고는 그만 당황해서 황제를 찾는 기도를 올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대로 먹지 않고 호밀빵 위에 스프레드처럼 발라 먹거나 쌀밥에 비벼서 취식합니다. 보급선이 끊겨 사냥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환경에서는 동전 크기의 알약이 지급됩니다. 비록 맛은 불쾌하지만 필수 염분, 미량의 미네랄, 유기화합물이 압축되어 있어 물이나 알코올에 녹여 먹으면 최소 3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고갈된 극한의 상황이라면 무니토룸 가이드에 따라 장병 본인의 보급형 군화를 끓여 대체 식량으로 삼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도 존재합니다. 제국의 엄격한 계급 체계는 이 한 덩이의 식단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반 병사들이 정체물을 재활용 고용식품으로 연명할 때 장교와 엘리트 부대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이션들을 알아보죠. 일반 병사들의 손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희귀품입니다. 더 질 좋은 고기 부위와 곱게 다진 곡물, 그리고 풍부한 향을 가진 고급 카페인 음료인 리카프나 달콤한 탄수화물바가 포함되어 지휘관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어려운 작전에서 승리했을 때 보상으로 일반 병사에게 하사되기도 합니다. 연대의 고위 사령부가 누리는 최고급 식량입니다. 마차리안 구역 연대의 경우 하르지안 구름가오리 지느러미 요리, 이스테일알, 그리고 고급 술인 아마세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최고급 식량들은 연대의 회색 시장에서 온갖 물건 및 서비스와 거래되는 가장 가치 있는 현물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문화를 가진 이 연대는 소멸 직전에 타 연대 잔존 병력을 자신들의 하위 연대로 징집할 때 고향 행성의 식량과 함께 독특한 식당 세트 확장팩을 제공합니다. 이 세트에는 PC 나이프, 스푼, 브랜디 글라스, 실크 냅킨과 함께 무려 라스건에 부착할 수 있는 버터 나이프 겸용 총검이 포함되어 있어
제국의 극심한 계급 격차와 영지별 문화의 단면을 풍자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늬토론 병기본과 보급 지침의 엄격한 규정에 따르면 제국은 병사들의 신체적 거부 반응이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계산을 적용합니다. 무늬토름은 가급적이면 해당 밀리타름 연대의 모행성에서 제조된 전투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양살이하는 병사들의 향수병을 달래기 위한 원종주의가 아닙니다. 인류 제국의 광대한 영토만큼이나 행성마다 인류의 생리적 구조와 미생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낯선 외계 행성계의 이질적인 성분이나 생소한 가공 유기물로 인해 연대 전체가 알레르기 쇼크, 구토, 설사 등 생리적 전투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전선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고향의 맛을 보급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전술적 계산의 산물이죠. 결론적으로 아스트라 밀리타름의 레이션은 인류 제국이 은하계 전역에서 치르고 있는 잔혹한 소모전의 자화상입니다. 막과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과 공포, 그리고 엄격한 계급 격차와 제국의 규칙들이 이 작은 식량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밀리타름 레이션의 설정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방문하셔서 다른 흥미로운 설정 영상들도 천천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설정맨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인류 제국의 무수한 전선을 지탱하는 보병 집단 아스트라 밀리타룸. 오크의 둔탁한 무기부터 타우의 펄스 라이플, 카오스의 악마적인 화력에 이르기까지 온갖 치명적인 위협이 넘쳐나는 은하계 전장에서 가드맨들의 신체를 감싸는 가장 보편적인 방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플렉 아머입니다. 스페이스 마린의 웅장한 파워 아머나 카라페이스 아머에 비하면 다소 볼품없고 평범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은하계 수조 명의 가드맨들이 착용하는 이 플렉 아머를 이해하는 것은 곧 제국의 무자비한 군수보급과 방어체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플렉 아머의 설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플렉 아머의 기록입니다. 플렉 아머는 기본적으로 몸통을 감싸는 조끼형 흉갑과 어깨 방어구, 다리 방어구, 그리고 방탄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통짜 철판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충격 흡수성이 우수한 비금속성 재질을 복층 구조로 쌓아 올려 제작하죠. 지금부터 플렉 아머에 적용된 핵심 기술 메커니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렉 아머에는 탄소 섬유를 비롯해 플라스 파이버, 서머 플라스, 그리고 파워 아머나 카라페이스 아머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저급 세라마이트 등이 다층 레이어로 활용됩니다. 이 복합 재질은 탄환이나 폭발의 물리적 에너지를 넓게 분산하고 흡수하여 파편과 폭발 여파, 그리고 반동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합니다. 플렉 아머는 재질 특성상 열 분산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덕분에 라스건 같은 에너지 병기의 사격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을 기대할 수 있죠. 또한 열이 내부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특수 도료를 칠하면 열 추적 장비로부터 병사의 신호를 감추는 스트레스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제국 설정상 플렉 아머의 후면 장갑은 병사들의 도망과 비겁함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면 장갑보다 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니어처 게임 룰상에서 별도의 페널티로 구현되지 않는 풍자적인 설정입니다. 인류 제국에는 플렉 아머보다 뛰어난 방어구가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제국이 가드맨과 행성 방위군의 제식 장비로 플렉 아머를 고집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위 방어구인 카라페이스 아머는 방어력이 높지만 플렉 아머보다 훨씬 무거워 일반 보병의 기동성을 크게 저해합니다. 반면 플렉 아머는 적절한 수준의 방어력을 갖췄으면서도 생산이 쉽고 가격이 매우 저렴해 수조 명의 보병에게 보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방탄복 개념에 가장 충실한 방어구인 셈이죠. 데스코어 오브 크리그의 가드맨들은
완전 방수가 되고 독가스를 차단하는 두꺼운 특수원단의 트렌치 코트를 입습니다. 이러한 첨단 방도 코트를 억 단위로 보급하는 제국의 기술력 위에서 가드맨들은 코트 위나 안쪽에 플렉 아머를 겹쳐 장착하여 1차 세계대전의 돌격대를 연상시키는 독특하고 견고한 방어체계를 완성합니다. 워해머 40K 세계관에는 통철판이나 중장갑을 온몸에 두르는 거대하고 무거운 고급 방어구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에 비하면 플렉 아머는 지극히 평범하고 모난데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플렉 아머가 현실의 방탄복 기능에 가장 충실한 방어구임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무게로 보병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포탄의 여파나 흩날리는 파편, 도탄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무적의 갑옷이 아닌 현실적인 생존 장비로서 플렉 아머는 수많은 가드맨들의 신체를 지탱하는 가장 충실한 방패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렉 아머는 아스트라 밀리타룸이라는 군대의 본질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방어구입니다. 특출나게 뛰어난 무적의 갑옷은 아니지만 뛰어난 열 분산과 생산성, 그리고 인류의 물량전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인 방어력.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플렉 아머는 가드맨들이 다음 한 발을 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보루이자 제국의 묵직한 자존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워해머 40K의 제식 방어구 플렉 아머에 관한 공식 설정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방문하셔서 다른 흥미로운 설정 영상들도 천천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설정맨이었습니다. 또 만나요.